안녕하세요. 소방위 승진 시험 해설풀이 들어가는데 교회에서도 장에서도 해설풀이보다 이제 개념 위주로 용어 해설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만 좀 알아도 개념이 잡히고요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답을 놓치는 경우 있거든요. 위도 그런 식으로 교는 제가 60분 강의했고요, 장은 50분 강의했고요, 위는 4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갈수록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위치는 분, 교치는 분은 혼났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암기법하고 답하고는 제가 프린트 해왔어요. 혹시 답 틀리면 안 되니까요. 이제 빨리빨리 이제 40분 안에 끝내야 하니까. 자, 1번 들어갑니다.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설명. 책 가지고 있는 분들 책은 책 아니고 2년 전, 3년 전 책 가지고 있으면은 소방활동 검토회의 인터넷 쳐서 법제처 들어가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제 기본서를 안 바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돈도 돈이지만은 이렇게 기재한 게 조금 그래서 사기 싫잖아요. 한번 기본서를 사면은. 그래서 이제 소방활동 검토회의는 법에 있는 거 내용 잘 나오잖아요. 시험에 좀 바꿀 수 있도록 법 바뀐 거. 자, 1번에 119 안전센터에서는 법무 및 소방서 검토회의 대상을 제외하고 즉수화재를 포함하여 매 건마다 실시한다. 119 안전센터에서 법무 및 소방서 검토에서 하는 건 맞는데 즉수화재를 포함한다는 건데 이제 우리 공통교재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몇 건마다 실시한다 맞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이번에도 항상 나오죠. 즉수화재라는 것은 제가 임용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즉수화재는 2007년도 2017년이 아니고 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삭제된 문장인데 아직까지 공통교재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냈어요. 출제자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강의하는 사람 같으면 즉수화재 이거 내면 안 되죠. 공통교재도 바꿔야 하는데 안 바뀌어져 있고. 즉수화재는 즉시 소환화 화재로서 50만 원 미만짜리의 물건이 타는 것을 즉수화재라 하죠. 양복 한 벌 정도 타는 거. 소형화재하고 즉수화재가 다르죠. 일단 1번이 공통교재는 이제 제외한다고, 즉수화재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의제기에서 즉수화재를 왜 냈느냐, 법에 15년 전에 삭제된 것을 해가지고 의제기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할 수도 있죠. 저 같으면은 만일 답이 틀렸다면. 자, 2번 중요화재, 특수화재는 소방서장하고 본부장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대형화재만 본부장이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암기법들 다 만들어 있죠. 나무가 푸르니까 녹색이고 방황이니까 방화조는 황색이죠. 나무는 푸르고 방황하는 내화조는 적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4번 이제 교원과 장에서도 나왔는데 4번 문장이 그대로 수관 연장이 호수 연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공통교재. 그래서 이 공통교재 올해 거 안 보신 분 같아. 이분이. 수관이 뭐예요? 물수자 관. 호수가 이제 물이 들어있는 관을 말하지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소방학교 교수분이 수관 연장이 뭐냐고 한번 전화가 왔던데 이건 국어사전에도 없잖아요. 호수를 말해요. 호수 연장. 그렇게 지금 올해 단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단어가 요구조자, 구조대상자 막 이런 식으로 감안한다를 고려한다 뭐 참 많이 바뀌었는데 단어가 한 100가지 가까이 바뀌었어요. 2번 들어갑니다. 화재 현장 지휘 통제에 관한. 그래서 1번에는 1번이에요.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단어 함정이 참 많이 나오죠. 요 개념 잡을게요. 전략, 전술. 국어사전에 이게 더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죠. 니을하고 시오다고. 전략이 큰 거고 전술이 작은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책에다 제 책에는 어느 책이든지 그려놨는데 요 동그라미 하면 생각하면 답 나오죠. 2번 볼게요. 전략 수준은 2번에 전략 수준은 전술 수준에서 결정된 각 목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나오면 안 되죠. 전술 수준은 전략 수준, 전술 수준은 작으니까 전략 수준 큰 데서 이렇게 바뀌어야죠. 단어가 결정된 거. 그러니까 전략에서 결정된 것을 전술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술 수준은 전략 수준에서 결정된 이렇게 돼야죠. 되겠죠? 그리고 3번은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2번만 답하면 3번은 이것도 암기법을 제가 만들었던가 이게 5개인가 6개 있죠. 지붕소대, 진압소대, 배연소대, 구조소대, 대피소대 5개네요. 4번에도 맞고요. 그래서 2번에는 2번 전략하고 전술. 전략이 국어사전. 우리 이런 게 있었죠? 감식하고 감정. 감식. 시옷이 먼저 나오죠. 감정. 이렇게 해서 그 화제조사 및 보고조정 용어에서도 감정은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꼼꼼하게. 감식은 식별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구체적이죠. 법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이건 과학적이라고 돼 있고 감정. 국어사전에 이게 먼저 나오고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요거 대충 하는 거죠. 요거는 꼼꼼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 돼 있죠? 구체적? 아니다. 광의적? 광의적이라는 개념인데 광의적이 아니고 시각적 또 뭐라고 돼 있죠? 감식이니까 눈으로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크게. 시각적 무슨 적 있죠? 그리고 요거는 감정은 과학적이 맞고요.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그 소방의 용어는요 거의 국어사전에 90% 일치합니다. 그걸로 공부를 하면은 국어사전 순서로. 제가 암기법 만들 때도 이런 도표, 도에 그림 그릴 때도 항상 국어사전 순서로 돼 있으니까 고맙더라고요. 소방 그 용어가. 자, 2번은 국어사전 순으로 이제 잘못된 단어고요. 3번 들어갈게요. 파기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스 절단기 사용 시 절단의 측면이 아니고 정면이죠. 정면. 전면이죠. 전면. 앞면. 앞면, 전면, 정면 같은 말인데 물체니까 전면. 1번 틀렸고요. 2번에 철근 콘크리트 바닥에 파괴 목적이 주소를 위한 계급일 경우 바닥의 철근이 노전 와이어 커터 또는 가스 절단기를 반드시 절단한다 했는데 절단할 필요가 없지요. 주수를 위한 계구부, 물을 뿌리기 위한 계구인데 철근을 절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없다고 진하게 돼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저자책이든지. 3번에 판유리는 몇 미리가 안 나왔죠. 지금 안 나와도 똑같아요. 개념은. 파괴수는 유리의 중량을 구하려 윗부분부터 종이 아니고 횡이죠. 종은 수직이고요. 횡은 수평이죠. 우리 종대, 횡대 군대 가면은 다 배웠는데 이제 여성들이 가끔 혼동하기도 하죠. 종방향, 횡방향이. 횡대, 수평, 종대, 수직. 자, 그 다음에 파이프 셔터 파괴 시 동력 절단기와 절단은 가이드레인 가까운 곳에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3번에. 그래서 이제 그게 맞고요. 동력 절단기, 유압 절단기가 다르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달라요? 동력 절단기는 전기의 힘이고 유압 절단기는 기름의 압력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전기가 원료냐, 기름이 원료냐에 따라서 유압 절단기, 동력 절단기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근데 이런 그 기계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조금 이런 걸 조금 막 인터넷 찾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강의 중에 이런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동력 절단기는 이제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고 충전하면 무선이고 충전 안 하면 유선이 되는 거죠.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4번에 재난 현장 이게 어디 있더라? SS 제가 적어왔는데 SSG인가? 저 뒤쪽에 있어요. 쏙 뒤쪽 문장인데
잘못된 것만 적어오고 그 SS 진가에 넘버는 안 적어왔어요. 1번에 답은 4번이라고 돼 있죠. 이상 없고요. 화점이 고충이면은 고충이 소방되는 비상용 승강기 하자면 우리 그 왜 3층이 틀린 거잖아요. 1, 2, 3번이 다 틀렸어요. 왜 3층 이하가 아니고 2층이죠? 보세요. 화점이 고충이다. 그러면은 50층에서 불났어요. 그러면 48층까지 비상용 승강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48층까지 2층. 왜요? 49층까지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불똥 떨어지니까 48층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가 호수 메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 2층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하 2층이 아니고 아래 2개 층에서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하고 피난용 승강기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위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네요. 위니까. 자, 1번에는 지하 2층까지고요. 이거는 쉬운 거고. 구조재단 피난 유동 시 15층마다 설치된 피난 15층이면은 우리 이것도 개념. 우리 그 큰 아파트에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50층 같으면 2개 층밖에 없어요. 피난 안전구역이. 이거 뭐죠? 불나면 여기 들어가라는 거죠. 불나면은. 그래서 부산에 초고층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요. 101층짜리가 있고 부산에 서울에 123층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101층짜리 LCT 레지던스가 있고 80층짜리 제니스 아파트가 있고 72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제일 꼽아주는데 초고층 빌딩 50층 이상. 근데 여기 2개 층밖에 없어요. 여기도 2개 층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3개 층인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 30층마다 하나씩이에요. 30층. 보세요. 30층이면은 3개 층이 돼야 하지 않느냐? 피난 안전구역이 불났을 때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콘크리트 구조로서 여기 들어가 쉬고 있으라 이거죠. 소방관들이 금방 불 끄고 꺼내줄 테니까 피난하는데 잘못하면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왜 법이 30층마다인데 보세요. 72층이면 왜 2개인가 3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층 같으면 피난안전구역 하나만 해도 2개를 커버 여기 30층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됐죠? 유도표지 설치하는 거나 똑같아요. 유도표지가 15m인데 15m인데 30m 같으면 유도표지 하나만 설치해도 되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쪽 15, 이쪽 15를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72층에 2개 있는 걸로 이거는 제가 알아요. 그럼 여기도 2개 알아요. 근데 이것도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개인가 LCT는? 됐죠? 왜 2개고 3개인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60층까지만 하나, 120층까지면 2개. 그래서 이제 일부러 우리 그 63빌딩 있죠. 63빌딩에는 일부러 피난 통로 옛날 법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건 괜찮아요. 안 해도 되는데 돈 들여서 하는 건 괜찮아요. 건물주가. 비싸게 이제 세 받고 하니까 안전하다 해서. 그래서 15층마다가 아니고요. 15층마다가 아니고 30층마다입니다. 4번에 2번 잠깐만요. 4번에 2번이 30층마다. 이러면 이제 안 해고도 되죠. 왜 2층까지인가 왜 30층인가를. 자, 3번에 발하층 2층 이상의 경우 연구송수가 활용 내부 수관 현장은 소방대 전용 구역에서 발하층이 2층이 아니고 3층이죠. 연결송수관을 활용하려면 발하층이 3층 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 4번은 맞고요. 연결송수관은 3층 이상입니다. 연결송수관 2023년도 공통규제가 좀 바뀌었지만은 3층 이거는 상관없어요. 공통규제 전술 1에서 바뀌었죠. 전술 3의 SSG는 안 바뀌었어요. 재발생 하인리하고 프랭크버드는 하버드라고 제가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하인리는 최초 도미노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프랭크버드 약자죠. 버드는 최신 도미노 이론. 그러니까 처음이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고, 뭐 이 뒤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 말이죠. 최초하고 최신은. 요것도 개념 잡아주고요. 그래서 하버드로 해서 하가 먼저 들어가죠. 하인리는 헨리. 요건 독일 사람이고요. 헨리는 미국 사람이고, 또 프랑스로 이민 가면 앙리라고 해요. 재밌죠? 이론. 요 유계불안이고요. 유계불안. 요건 제기직사. 요거 외워야 해요. 제기. 버드가 뭐예요? 버드가 새지요. 영어로. 새가 제기를 직사했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어의 부족, 기원, 직접 원인, 사고.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여기는 뭐죠? 유전적, 개인적,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이 세 개만 외우면 되죠. 세 개. 요거는 암기법 때문에 이제 사자가 들어갔는데 사고가 사고 다음에는 재해죠. 그래서 하나 유전적, 사회적, 개인적,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세 개. 제어의 부족, 기원. 기원이 뭐예요? 기본 원인의 약자예요. 직접 원인. 이 직접 원인 1, 2, 3 세 개. 같은 내용인데 직접 원인이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에요. 이 사고는 항상 네 번째거든요. 사고니까 네 번째다. 사고가. 여기도 1, 2, 3 사고가 네 번째거든요. 요 사고가. 다섯 번째는 재해.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만 달라요. 1, 2, 3번 순서가. 세 개만 다루는데 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요것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인리는 주장을 했고요. 헨리가. 그리고 버드는 직접 원인이 불완전한 상태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용어를 달리 써서 그런데 그 앞에 사고 안 당하려면 직접 원인 불완전한 상태만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원인하고 같이 제거해야 한다. 이 두 개를 같이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얘는 하인리는 요거 하나만 제거하면 사고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이게 좀 달라요. 오케이? 유전적 사회적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DNA 같은 거 사회적인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개인적 결함이 있어서 불완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고 재해가 생겼다 그 말이고 제어가 부족하고 공장 같은 데서 이 두 사람 다 보험회사 출신들이죠. 거기서 통계낸 거죠. 기본 원인이 부족해서 직접적인 불완전한 행동이 생기고 사고 재해가 생겼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좀 쉽습니다. 제어 부족, 제기직사 맞죠? 1번이 이거 버드가 한 거죠. 제기직사는 제기직사 5단계까지 재해, 손실, 뭐 재난 손실 같은 말이죠. 1번, 5번에 1번은 맞아요. 버드 이론적 기계적 결함, 작업체제 등은 기본 원인에 해당한다. 기본 원인? 버드의 기본 원인, 기원. 기계적 결함, 작업체제. 맞아요. 1대 29에 300 이거는 이제 330명 대상이죠. 요거는 이제 하인리고 요거 하인리가 1대 29에 300. 이 무슨 말이죠? 이 설명이 없죠. 자, 우리 세월호 사고가 났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났으면은 300번 이상한 적이 있었고 29번이나 큰 이상이 생겼고 한 번 정도 사고 당할 뻔 하다가 침몰했다 이 뜻이에요. 세월호 사건 때도 하인리 법칙이 적용됐다 이렇게 이제 TV 나온 걸 제가 들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통계낸 거예요. 자동차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하지. 네 가지로 했죠. 이거는 막 그죠? 숫자가 저도 못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외워야죠. 저는 이제 이것만 외우고. (5번이죠) 지금 5번에. 그래서 3번도 맞고, 그리고 4번에 하인리 이론에서 기본 원인만 제거하면 이론에서는 기본 원인만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인리 이론에서 기본 원인. 하인리 이론에서는 방금 뭐라 했어요? 기본 원인은 버드고요. 제기직사할 때. 하인리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직접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겠죠. 4번이 안 맞아요. 개념으로 풀어야 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지금 이 문제는. 숫자는 외울 수 있죠. 우리가 1대 29에 300은. 6번 들어가요. 안전교육 사례 연구법의 장점. 옳지 않은 거.
이해도 측정이 용이하다. 이해도 측정 이거는 시범을 보여야 이해가 쉽죠. 2번, 3번, 4번은 공통주의대 그 세 개 딱 있고요. 1번은 시범 실습식이죠. 7번에. 그래서 6번에 1번이 오답 같은데 맞아요. 1, 2, 3번은 2, 3, 4번은 사례연구법입니다. 7번 들어갈게요. 분진 폭발에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근데 이거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번이. 자, 분진 폭발하고 가스 폭발 잠깐요. 이러면 20분 넘어버렸는데 40분. 보세요.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하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거 기체고요. 어떤 게 위험해요? 이거 고체예요. 고체랑 먼지지요. 먼지를 분진이라고 하죠. 고체고 이게 더 위험하죠. 그래서 가스는 1차 최연소 폭발로 기억하면 쉽고요. 분진은 2, 3차 발팟이 요 개념 잡아주면 끝나요. 암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자, 1차 폭발로 끝나요. 가스는 맞죠? 1차 폭발이 크죠. 최초 폭발이 크죠. 가스니까 최초 폭발. 가스는 2번, 3번 폭발 안 합니다. 연소 속도가 크죠. 쉽죠? 폭발 압력이 크죠. 폭발 압력이 크다. 자, 대요. 2, 3차 폭발이 있다. 오답이에요. 2, 3차 폭발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지가 여기도 돌아다니고 여기도 돌아다니고 여기도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고체니까 고체 가루잖아요. 이래서 100mm가 아니고 100미크론 사이잖아요. 여기도 뻥뻥 폭발할 수 있다. 폭발한다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 2, 3차 폭발이 있을 수 있다. 발화 에너지가 크다. 발화 에너지가 커. 발화 에너지가 적어야 위험하죠. 발화 에너지가 크면은. 그럼 발화 에너지가 뭐예요? 점화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 때문에 점화 에너지가 적을수록 위험하죠. 그건 알고 있죠. 발화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안 위험해요. 분진이 가스보다 안 위험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발생 에너지라고도 시험에 나와요. 발생 에너지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필요 에너지. 에너지를 이로 썼어요. 활성화 에너지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방이 정립이 안 돼 있다. 자, 점화 에너지, 발화 에너지, 발생 에너지, 필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열 에너지 전부 다 클수록 안 위험하다. 그죠? 작을수록 위험하다. 왜 작을수록 위험한가는 소방 공부한 사람은 그건 임용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파괴력이에요. 파자는 파괴력이 크다. 왜요? 고체니까. C는 그 영어의 C인데 CO 발생률이 크다. 그래서 요거 1차 최연소 폭발, 2, 3차 발팟시만 적어 놓으면은 다 끝나요. 자, 그렇게 해서 7번에 1번은 뭐죠? 분진 폭발의 연소속도 폭발 압력 가스 폭발에 비하여 비교적 크죠. 7번에 1번이. 아니다. 연소속도나 폭발한 가스 폭발에 비해서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작죠. 폭발 압력이 크다고 했잖아요. 연소 시간이 길고 에너지가 크기 분진 폭발의 에너지가 크잖아요. 크다. 에너지 많이 적어놨잖아요. 2번은 최대 폭발 2번도 맞고요. 3번 이거 있는 그대로인데 4번이 좀 어렵겠다. 입자 표면에 공기 속에 산소가 있죠. 같은 개념으로 봐요. 구조 9급에서는 공기하고 산소를 다르게 보는데 소방학에서는 같이 봅니다. 입자 표면이 공기에 대해서 활성화 있는 경우 폭로 시간이 짧을수록 폭로 시간이 길수록이죠. 공기 중에서 기니까 폭발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공통규칙이 있는 거죠. 공기 중에서 위험하면 빨리 폭발하는데 공기 중에서 폭로 시간이 짧을수록 폭발성은 커지는 거죠. 길수록 낮아지죠. 7번에 4번 잠깐만요. 그렇죠.
폭로 시간은 노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뭘 제가 좀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이거 적으면서 간단한 개념을 금방 까먹었어요. 요건 되겠죠? 생각났어요. 분진 폭발이 많이 어려운데 폭발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분진 폭발이 세 가지 걸 개념을 잡아주세요. 이거 책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만든 그 내용인데 대학 교재는 있어요. 분진 폭발은 밀수입 감소, 요거 가지고 잡아주면 개념이 거의 90% 이상이 다 풀려요. 밀도가 적을수록, 밀도 빽빽함, 먼지가 수분이 적을수록 폭발이 잘 돼요. 입자가 적을수록. 그래서 밀수입 감소로 해가지고 저기 그 개념 잡아주면 거의 다 풀립니다. (8번에) 유물의 연소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만 모두 고르세요. 이거 의제기들 했을 것 같은데 그거 강론에서 나왔어요. 공통교재에 있기는 있는데 저 구석에 모든 책들이 강론이 100페이지 되거든요. 100페이지를 다 제 책도 그렇고 모든 책들이 다 안 연하요. 유효물의 그 짧은 거 있잖아요. 간단한 거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위니까 강론에서 저 100페이지 안에서 낸 건데 정리는 연소시 오산화인, 인들은 다 오산화인 발생해요. P2O5죠. P2O5 산소가 5개하고 인이 합쳐진 거 오산화인. 그리고 이걸로 좀 할까요? 좀 갑자기 노란색을 쓰니까 하얀색 분필 다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게 형광분필인가? 잘 보이게 하게끔 형광분필을 사용하는, 이게 형광분필 아니네. 이 노란색은 집어넣어 버립시다. 여기 있네 형광분필이요. 이걸로 할게요. 자, 정린, 황린, 또 뭐였죠? 황아린. 인들은 오산화인을 발생한다. 인그룹이죠. 정린은 빨간인, 황린은 노란인, 황아린은 황하고 화합된 인을 황아린. 황이 유황이라는 거 알아줘야 해요. 황이 유황이다. 유황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황화수소가 유화수소라고 하죠. 유황이 번뒷말이고 황이 준말이니까 들보가 번뒷말이고 보가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유화수소, 황화수소 같은 말. 첫자 따가지고 황하고 화합한 수소다. 그 달걀 썩는 냄새 나는 거 알잖아요. 황화수소. 그게 유황이 번뒷말이니까 유화수소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황그룹이 백린이 하얀 인인데 뚜껑 열면 산소만 나면 황린 돼요. 황린. 그래서 백린, 황린 같은 말이고요. 얘가 인이죠. 요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린은 이 백린, 황린, 인. 그래서 260도 가열하면은 빨간 인이 돼요. 그리고 황하고 인하고 합쳐지면은 황하고 화합된 인 해가지고 황아린이라고 하는데, 황아린은 3항아린, 5항아린, 7항아린, 9항아린 막 이렇게 있는데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이 정도 용어 해석을 하고요. 전부 다 오산화인을 발생하고 이제 그거죠. 그 CO2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8번에. 2번에 유황은 연소시 푸른 불꽃을 내며 이산화황을 발생한다. 유황이 이제 산소가 만나니까 이산화황이 산소 2개의 황이죠. SO2를 발생한다. 그 말이죠. 황이 산소를 만나니까 S가 황이고 산소가 O2잖아요. SO2가 된다. 근데 푸른 불꽃이 맞느냐? 공통교재는 푸른 불꽃이 그 약한 푸른 불꽃이라고 돼 있어요. 잘 모르면 푸른 불꽃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그 위험물은 타면은요. 인하연은 연소시 이거 공통교재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보통은 우리 보통 뭐 위험물 시험이라든지 이나칼슘이 포스핀하고 포스겐이 달라요. 포스겐은 유태인 학살했던 가스 0.1 ppm이고 포스핀은 0.3 ppm이에요. 어떤 게 위험해요? 얘가 위험하죠. 허용 농도가 0.1이니까 0.1에서 한계선이죠. 0.1 이상은 위험하죠. 0.3 이상 위험하죠.
이건 포스겐, 유태에 낙살했던 가스. 이건 포스핀, 쥐약 원료. 쥐가 뭐예요? 쥐약 원료, 포스핀. 포스핀을 쥐약 원료라고 해야 기억이 돼요. 기억이 오래 가요. 이렇게. 032, 012. 얘는 알잖아요. 포스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나칼슘이 포스핀을 발생하고요. 쥐약 원료. 이나아연은 발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공통교재. 근데 공통교재가 아까도 장에서도 공통교재 잘못되고 교회에서도 잘못된 문장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나칼슘이에요. 공통교재 이나칼슘으로 바꿔야 해요. 아연하고 칼슘하고 달라요. 화과 나온 사람은 알 건데 이거 잘 안 지워지네? 물로 닦아놨더니 안 지워지나? 의적이 들어갔을 거예요. 화과 나온 사람이 한두 명 아니니까. 디에테레테르 알루미늄 이렇게 내면 어렵죠? 알킬 알루미늄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 들어있는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예요. 연소시 이산화질소를 발생한다. 이 염화수소 발생을 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답은 8번에 3번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 1번, 3번 복수 정답이 아마 될 것 같아요. 1번이 가나고요. 3번도 공통교재에 있는데 공통교재 문장이 잘못된 게 여러분도 알고 있죠. 지금 잘못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매년 그 모집을 해요. 조금 이제 그 모집하는데 매년 중앙소방학교에서 공통교재 수정할 사람 수정해서 조금 바꿔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공부할 겸. 그럼 공통교재 바꾸다 보면 공부 많이 됩니다. 8번의 답은 지금 3번 돼 있어요. 라번은 왜 안 맞다겠죠? 염화수소 발생한다겠죠? 9번에 건물 붕괴예요. 붕괴. 그게. 그래서 이제 1번이네요. 경량목구조하고 조족조는 벽이 큰 거죠. 벽이. 가장 위험한 붕괴원이 벽인 건물. 조족조가 뭐죠? 쌓아놓는 거죠. 경량목구조하고. 9번에 1번 쉬운 거니까요. 건물 유용도 안전도 평가하고 붕괴 위험성 평가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제가 한 2, 3페이지 넘어가나요? 그 5줄로 정리된 게 있는데 거기서 주로 90%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칠판 적으려면은 그죠? 요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는 해설하고 암기법만 가지고 왔어요. 지금 답하고 좀 그렇네요. 제 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돼 있고요. 또 고쳤어요. 좀 제 책. 작년도 책에서 좀 더 쉽게. 답은 1번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10번에 들어갑니다. 10번에 옳은 거 요거는 공기색전증이죠. 2번이 답이에요. 공기색전이 뭐예요? 색전이 뭐예요? 색전. 폐색전증, 공기색전증, 또 뭐 뇌색전증, 뭐 무슨 색전증이 많잖아요. 색전은 막힌다는 뜻이에요. 거기 나왔잖아요. 네 번째 줄에 혈관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공기가 들어가서 혈관 흐름을 막아요. 그러면 공기색전이에요. 폐색전은 이제 그거죠.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돌아가지고 자심실에서부터 우심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해서 폐 동맥을 통해서 가다가 혈전이 피딱지, 피찌꺼기죠. 그게 막히면 폐색전증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11번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 검색 및 구조활동 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화재 건물 속에 갇히거나 잃어버릴 취하여야 할 놈.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쉬운 거고요. 4번도 너무 쉽죠. 수커플링이 향하는 방향으로 기어서 탈출한다. 소방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처음 듣는 분. 호수가 이렇게 쏜놈이 있고 앞놈이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화재 건물이고요. 요 소방차하고 쏜놈이 이렇게 가가지고 앞놈, 항상 여자를 남자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쏜놈이 앞놈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수커플링하고 이제 그거죠. 연결하는 게 호수. 그럼 사람이 화재 건물에서 사람이 있으면 수커플링 쪽으로 향해야지, 앙커플 쪽으로 향하면 화재 건물 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다 알겠지만은 수커플링 쪽으로 향하게, 소방차 여기 대기소 쪽으로 향한다 그 말이죠. 지금 쉬운 거. 12번에 이거 너무 쉽죠. 서치 탭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게 12번에. 그래서 4번에 매몰자 영상 탐지기는 서치 탭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가로 열고 닫고 서치 탭 이렇게 해놨죠. 서치가 뭐예요? 찾는다. 1, 2, 3, 4 전부 다 쉬운 겁니다. 이거 나오면은 어떻게 찾아요? 영상 생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니까 영상 탐지기죠.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고속력 영상 탐지기 이런 말은 없죠. 2번, 3번, 4번은 용어에서 있고 전파, 음향, 소리로서 신음소리로 전파는 이제 전파로서 하는 거고. 13번 들어갈게요. 수중 잠수가요. 교에서 나오고 장에서 나오고 잠수 쪽이 위에서 나오고. 이번에 제가 그 시험 치기 전에 잠수 쪽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 페이지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거의 거기서 나오게끔 다 이어놨는데 참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계급별로 다 나왔어요. 또 매년 제일 잘 나오는 그 출제 밀도가 제일 센 게 잠수 쪽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죠. 제가 어디다 소개했죠? 그거 제 카페, 소준사 카페인가 무슨 캠퍼스 카페인가 있잖아요. 13번에는 3번이 옳지 않은 게 3번인데 스쿠버 잠수 10분 이후부터 12시간인데 15시간이라고 돼 있네요. 15시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1, 2, 4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14번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내적 외적 실행 암기법이 내외실인데요. 1, 2, 4번이 숙지 능력이 없는 건데 만들어낸 거예요. 넘어갈게요. 15번에 구조활동의 원칙에서 명령 통일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번에 한대원은 오직 한 사람의 지혜가 보고가 1번 맞고요. 2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3번에 급박한 경우는 예외사항이 항상 어디든 있잖아요. 3번이 안 맞겠는데 15번에는 3번 급박한 경우는 제입니다. 모든 이론이 그래요. 4번 맞고요. 16번에요. 화재 물질 표시에 대한 세계 조화했을 때 위험성 방법으로 옳은 거. 이거는 개념 안 필요한 거 방금 막 선어 문제 쭉쭉쭉 나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낙엽이 타잖아요. 그러면 1번은 낙엽이 탄다 이 개념을 잡아줘야 해요. 요건 인화성이 되죠. 인화성. 낙엽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2번에 있는 그림은 요거죠. 요건 산화성이죠. 2번은 16번 산화성, 3번이 맞고요. 4번은 독성이네요. 2번은 산화성. 그럼 얘 두 개가 혼동돼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공기는 기체는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요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게 들어가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화합하는 성질이라서 산화성이에요. 요게 공기라고 치고 산소화합한다. 공기를 산소하고 같이 본다겠죠. 소방학에서는 구급은 다르게 보지만. 그럼 이건 불타는 거죠. 낙엽이 타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혼동 주의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번 맞고요. 4번은 독성이죠. 그거 해골 모양이죠. 16번에는 3번이 오케이. 17번에 이거는 119 구조 구별하는 법률 18조 시행령 18조에 있는 문장인데 이거 답 금방 찾았죠. 중앙소방학교장이 아니죠. 소방청장이죠. 중앙소방학교장 들어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법에. 넘어갑니다. 18번. 이거는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30대 남성의 호흡이 없는 30대 남성의 기도를 다 시켜봐야 숨을 쉬. 이 환자는 긴급 환자네요. 18번에. 이거 장에서 유사하게 냈는데요. 보세요. 긴급 환자는 다시 살릴 수 있는 환자예요. 살릴 수 없는 환자는 4번 지연 환자예요. 그래서 쇼크라는 문장이 또 들어갔어요. 장에서는. 교동과 장 같은데 그건 긴급 환자예요. 쇼크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있었다 하면 긴급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호흡이 없는 30대 남성 기도를 개방해 숨을 쉬었다. 호흡이 없다네. 그럼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긴급 환자. 오케이, 개념 잡았어요. 18번에 1번 이상 없고요. 19번에 허벅지에서 직접 압박해도 지혈이 되잖아. 지혈대가 뭔지 알죠? 철사나 밧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좀 그죠? 이것도 공통교지 있어요. 뭐 허리띠, 넥타이 뭐 이런 건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직접 압박은 이것도 여기 피가 나잖아요. 팔인데 여기 피가 나는데 여기를 꽉 누르면 직접 압박. 근데 피가 이제 어디 동맥 정맥에서 흐르잖아요. 이 맥을 딱 여기 흐르는 맥,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에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맥을 딱 동맥이나 정맥이나 여기를 딱 눌러서 차단하면 간접 압박. 그리고 이쪽에서 오니까 심장 쪽에서 팔 쪽으로 팔이라고 자꾸 오는데 여기를 묶어주면은 철사나 밧줄 빼놓고 묶어주면 지혈대 이용이죠. 용어에서 됐고요. 지혈대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처음에는 직접 압박, 그 다음에 간접 압박, 지혈대는 마지막 압박. 직간지, 말초 순환이 되도록 간헐적으로 풀어준다. 풀어주면 안 되고요. 풀어주면 흘러버리죠. 관절 위에 적용을 하고요. 관절 위에도 적용하면 안 되죠. 4번이겠네. 19번에 4번. 2번하고 4번은 반대되는 상반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개, 1, 2, 3번이 세 개가 공통교재에 있어요. 관절 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철사, 밧줄 등 사용 금지. 왜요? 조직 손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직이 뭐예요? 조직이 세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조직 뭐 용어 해설이 없으니까. 자, 20번에 혈액량이 실혈이죠. 실혈 쪽에 있어요. 혈액량이 감소됐다. 피가 실혈됐단 말이죠. 순환기 반응은 피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혈관이 수축하죠. 피가 지나가는데 양이 적어졌어요. 그럼 수축이 되면서 숨이 빨라지죠. 맥박이. 그죠? 1번 상식적인 거. 20번에 1번 맞나요? 오케이. 부목 고정. 뼈가 손상이 밖으로 나와서 원래 위치로 넣는다. 관절 부위 위아래 2번 맞네. 손상은 3번. 3번은 바로 이송해야지. 즉각 이송해야지. 언제 부목 고정시켜요. 쇼크면 금방 조금 전에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4분이면 뇌사가 되고 막. 그죠? 우리 심폐소생할 때도 숨 안 쉬잖아요. 맥박이 안 뛰잖아요. 그러면 4분이면 뇌사고, 그 쇼크하고 이제
그 4번이면 내사가 똑같이 났는데 심정지하고 쇼크는 똑같이 났는데 곧 심정지가 오는 거죠. 쇼크로 인해서. 그리고 4번에 손끝 발걸이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되죠. 순환이 돼야 하니까. 돼야죠. 그래서 21번에 2번이 맞고요. 원래 위치로 넣으면 안 되고 뼈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도 아닌데 3번은 즉각적으로 이식하고 그리고 손 발끝은 보이게 해야 합니다. 순환 때문에. 21번에는 답은 2번입니다. 20번에 자전거 타다가 이것도 문장을 만들었어요. 충격으로 척추 손상이 의심되고 이마의 결출상가. 이마의 결출상이 뭐예요? 너덜너덜한 거죠. 상당히 많이 당했네요. 상처를. 코에 출혈이나 하냐 응급처치. 옳지 않은 거. 척추고정에 방해 헬멧을 뺐다. 제거했다. 제거했다고 교회도 제거했다. 장애도 제거했다. 위에도 제거했다는 이 단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헬멧을 벗겼다는 말인데 제거하면은 조금 다른 걸로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인데 헬멧을 사용하지 않게끔 했다. 그 말이죠. 헬멧을 벗겼다. 목표 손상이 의심되는 턱 밀어 올리기는 그거죠. 목표 손상, 척추 손상. 목표가 다치면 척추가 다치면 목표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 턱 밀어 올리기 방법으로 개방하는 게 맞고요. 1번도 맞고 22번에 2번도 맞아요. 의식장애 환자는 경추를 고정하고 편안한 의식장애 환자는 즉각 이송해야죠. 편안한 회복 자세에 취해지면 사망해요. 죽어요. 이건 상식인데. 4번에 결손된 피부를 발견돼 접합술로의 병원으로 함께 이송. 피부가 이제 여기 뭐죠? 결손이 뭐죠? 이렇게 손가락에 떨어졌다면 같이 얼음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요 개념인데요. 요 죽습니다. 경추를 의식 장애 환자잖아. 의식이 없어요. 근데 편안하게 경추를 고정하고 숨을 쉬는 것도 아닌데 의식도 없는데 편안한 회복 자세에 취해지면 의식이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산소 고농도 산소 투여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3번 들어갈게요. 40분 넘었는가 봐요. 고혈당 환자 저혈당이 뭔지 알죠? 고혈당은 저혈당보다 혈당이 높은 거죠. 저혈당이 무섭고 고혈당이 덜 무서워요. 저혈당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긴데 고혈당 환자로 설명은 저혈당은요 왜 사망할 수 있냐면은 피가 혈당이 적으니까 뇌 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을 수가 있죠. 피가. 그래서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 그 개념을 먼저 잡아주세요. 1번, 2번, 3번은요 고혈당이에요. 4번은 식사를 안 했잖아요. 혹은 오바이트를 했다. 이것도 책에 있거든요. 식사 안 한 거나 오바이트를 한 거나 똑같아요. 왜요? 식사라 영양분이 안 들어갔어. 오바이트 하니까 영양분이 빠져나갔어. 같은 말이죠. 저혈당 환자예요. 23번에 4번은요.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저혈당이죠. 힘을 많이 소비해가지고 근육이 당을 소비해가지고. (50분) 됐어요 지금. 그죠? 24번 무더운 날 야외에서 우리 그 소방 위는 문장을 출제자님께서 많이 만들었네요. 야외 열상 환자들이죠. 50대 여성의 의식이 혼미하여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자가 저출오는 것은 이온 음료 마시게 한다도 책에 있고요. 그리고 부채 붙여준다도 책에 있는데 없는 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공통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공통교조 요약분에 있어요. 저 9급 쪽에 보면 뒤에 이렇게 마지막 그 파트의 마지막에 이렇게 도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서 냈어요. 옳은 것은 3번이네요. 가온이 뭐예요? 4번에 온도. 가습은 습기가 있는 거, 가온은 따뜻한 거, 그런 뜻이에요. 옳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모습이 있고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모습이 있고 공통교재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열선수상 환자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상태가 있고요. 피부가 차가우고 창백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뜨겁고 건조한 거죠. 요거는 부채질 해주죠. 뜨거우니까. 그럼 피부가 차가우면 부채질할 필요 없고 이온 음료, 창백하니까 이온 음료를 마신다는 24번의 1번은요. 피부가 차가우고 창백한 경우에 답이 되는 거예요. 요 공통교재 없는 책들이 많을 건데 이걸 이제 안 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공통교재라 했다. 자기 기본 책이 없으면은 공통교재 찾아가지고 메모리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꼭 공통교재 100%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응용도 하고 이번에 어디죠? 그 어디서도 산부인과 25번 문제네요. 이것도 공통교재 없는 게 문장이 있고 막 그래요. 답은 3번이죠. 왜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니까 그 부채질을 하는데 선풍기 틀어준다도 옆에 돼 있어요. 부채질 밑에 찌끄고 선풍기 같은 말이에요. 25번에는 답을 제 생각이에요. 지금 답이 몇 번 돼 있죠? 1번 돼 있는데 3번이 더 맞아요. 1번보다 제 생각에는. 근데 복수 정답을 줄 것 같은데 구형의기는 신생아 입에 넣고 누른 다음에 3번입니다. 2, 3회 1, 2회라고 돼 있는 책은 잘못된 책이고요. 2, 3회 맞는데 코에 입에 넣으면은 2, 3회고 코에 넣으면은 1, 2회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2, 3회라고 안 돼 있고요. 두세 번이라고 돼 있어요. 공통교재가. 그러니까 입에 두세 번 반복하고 코에 1, 2회 요거 아라비아 숫자로 돼서 요것만 이제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거 맞아요. 이거 틀렸다 하면 요 두세 번인데 요거는 한글로 돼 있고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 돼 있어서 그래. 입에 두세 번, 코에 1, 2회. 그래서 요거를 두세 번 이렇게 2, 3회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3번 맞고요. 1번은 왜 안 맞냐?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어서 전공은 안 했는데 산부인과 쪽을 공부를 좀 했잖아요. 탯줄은 태지가 있어요. 예를 나면은 저는 안 나봤지만 태지가 뭐예요? 신생아가 나올 때 그 태지는 그 뭐죠? 몸에 이물질을 태지라 하죠. 몸에 이물질이 이렇게 덮여서 나와요. 축축하게. 그걸 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축한 멀균 교주로 감싸거나 건조된 것을 방지한다고 돼 있는데 공통교재는 예방한다고 돼 있어요. 그 방지나 예방이나 비슷하지 않느냐? 비슷하지만 방지는 금지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예방은 금지보다 조금 방지보다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처음에는 예방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뽀송뽀송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통교재는 문장도 좀 앞뒤가 다르게 단어를 넣어놨어요. 예방한다고 돼 있고 축축한 멸균을 감싸서 문장이 이렇게 이순으로 안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는 예방하다가 서서히 그거를 건조되게끔 건조는 뭐 뽀송뽀송 쉽게 말해서 개념이 하게끔 해줘야 한다가 맞는데 3번은 확실하니 있고요. 근데 답이 1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 3번 두 개가 복수정답을 줘야 하는데 안 주면은 그 출제자들이 그냥 막 귀찮아가지고 출제자가 귀찮아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이제 소방관들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막 안 된다 하고 딱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제까지 끝났는데 의제기를 계속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3번은 맞아요. 근데 1번이라고 답이 돼 있어요. 그래서 1, 3번 두 개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아하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하고 가슴압박 바꾸면은 30대 90이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은 90대 30입니다. 90대 30. 가슴압박 여기도 주의하세요. 신생아는 가슴압박만은 120이고 가슴압박만 한다면 인공호흡 안 한다면은 120. 손으로 누르죠. 손가락으로. 120배고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같이 한다면은 90대 30이라는 거
요것만 하지 말고요. 요것까지도 알아놓으라는 거죠. 공통주에 다 있어요. 아무튼 2번 틀렸고요. 4번에 이것도 혼동된 사람이죠. 첫 번째가 10cm고 두 번째가 5cm인데 결찰이 뭐예요? 자른다가 아니고 결찰은 묶는답니다. 묶어. 그래서 결찰하니까 자른 걸로 알고 있는데 묶어온 다음에 10cm, 5cm 묶은 다음에 자르지요. 자른 걸 왜 또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잘랐는데 왜 두 번 또 잘라요? 또 자릅니까? 묶는 거지. 두 번 묶어 가지고 한 번 자른다 그 말이죠. 10cm 묶고 5cm 묶고 중간에 자르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죠. 그거 40분이 좀 초과된 것 같은데 1시간은 안 되고 좀 시간 있으면은요 한 2시간 하면은 개념 충분히 설명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60분, 50분, 40분 하려고 했는데 40분이 좀 넘었습니다. 또 나중에 뵙기로 하고 자, 그 위 마지막 시험이죠. 여러분들 치는 것은 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